자, 여기 같은 회사, 같은 연봉으로 시작한 두 명의 동기가 있습니다. 10년 후, 한 명은 여전히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다른 한 명은 30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부자와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습관 차이 5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돈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다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김 씨와 박 씨라는 두 명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둘 다 30살에 연봉 4천만 원으로 시작했죠. 김 씨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엔 괜찮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봐야지. 신상 나이키 운동화 하나 사야겠다.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갈까? 보너스가 나오면? 당연히 차를 바꿨죠.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샀습니다. 나도 좀 잘 살아야지. 인생 한 번뿐인데. 박 씨는 달랐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았지만 100만 원이 생길 때마다 이걸로 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처음엔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샀습니다. 그 다음엔 S&P 500 ETF에 투자했죠. 월급의 40%를 무조건 투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왔고 커피는 텀블러를 들고 다녔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통장에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옷장엔 입지 않는 옷이 가득했고 카드 빚이 300만 원 있었죠. 여전히 월급이 적어서 저축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어땠을까요? 주식 계좌에 1억 2천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지방 소도시에 월세 나오는 원룸 빌라를 샀어요. 매달 20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10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여전히 월급으로 살아갑니다. 반면 박 씨는 부동산 세 채를 보유하고 있고 월세 수입만 500만 원이 넘어요. 주식 계좌엔 3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김 씨는 100만 원을 보면 소비할 물건을 떠올렸고 박 씨는 살 수 있는 자산을 떠올렸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말이 딱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부채를 사고 부자는 자산을 산다. 여러분의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두 번째, 아침 시간 활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애플의 CEO 팀 쿡, 이 사람의 하루 일과를 아시나요? 매일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납니다. 4시부터 이메일을 확인하고 5시에 헬스장에 갑니다. 출근하기 전 이미 3시간을 자기 관리에 쓰는 거죠. 아니, 그건 CEO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CEO가 되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한 자산 50억대 부동산 투자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평범한 건설회사 대리로 시작했습니다. 연봉 3,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일이 뭐였냐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경매 사이트를 돌아다니고 실거래가를 분석하고 개발 뉴스를 체크했죠. 주말엔 직접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이게 5년간 계속됐습니다. 출근 전 2시간, 1년이면 730시간, 5년이면 3650시간입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의 공부를 한 거예요. 결과는 7년 만에 경매로 첫 수익형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지금은 15채의 건물을 보유한 투자자가 됐습니다. 반면 그의 옆자리 동료는 어땠을까요? 출근 30분 전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씻고 지하철에서 유튜브 쇼츠 보고 회사 도착해서 아, 졸려. 커피 마셔야겠다. 이랬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대리입니다. 디즈니 CEO였던 바바 이거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매일 4시 30분에 일어난다. 그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내 것인 시간이다. 워런 버핏은 매일 아침 5시간씩 신문과 보고서를 읽습니다. 80대인 지금도요. 여러분, 내일 아침 1시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딱 한 달만요. 그 1시간으로 책을 읽든 운동을 하든 부업을 하든 해보세요. 1년이면 365시간, 대학교 한 학기 수업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과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아는 두 명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최 씨와 정 씨, 둘 다 실력이 비슷했어요. 최 씨는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시간당 5만 원을 받았죠. 하루 8시간 일하면 40만 원, 한 달 20일이라면 800만 원. 나쁘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 씨가 아프거나 쉬면 수입이 0원이 되는 거예요. 휴가? 그건 곧 수입 감소를 의미했습니다. 정 씨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처음 2년은 최 씨보다 적게 벌었어요. 왜냐하면 디자인 템플릿을 만드는데 시간을 쏟았거든요. 파워포인트 템플릿, 유튜브 썸네일 템플릿, 로고 디자인 패키지를 만들어서 온라인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월 30만 원 벌었어요. 최 씨가 비웃었죠. 그걸로 뭐 하려고 그래? 하지만 정 씨는 계속 템플릿을 추가했습니다. 3년 후 정 씨의 템플릿은 자동으로 팔리기 시작했어요. 자는 동안에도 여행 가 있는 동안에도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은 월 50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더 놀라운 건 정 씨는 이제 하루 2에서 3시간만 일합니다. 신규 템플릿 업데이트와 고객 응대만 하면 되니까요.
나머지 시간엔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한번 만든 상품이 계속 팔리는 구조. 이게 부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하나 만드는데 10시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은 5년 뒤에도 조회수를 만들고 광고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책도 그렇죠. 소설가 조앤 롤링은 해리포터를 한번 썼지만 25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판매되며 수익이 들어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번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부자들은 묻습니다. 이 일을 한번 하면 앞으로 몇 년간 수익이 날까? 네 번째, 즉각적 만족을 참는 능력입니다. 유명한 스탠포드 마시멜로 실험 아시죠?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15분 참으면 하나 더 줄게라고 합니다. 참은 아이들을 20년 뒤 추적했더니 학업 성취도도 높고 수입도 많았다는 연구요. 실제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서울대 동기였던 강 씨와 윤 씨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비슷한 연봉을 받았어요. 강 씨는 입사 2년 차에 제네시스를 샀습니다. 서울대 나왔는데 소나타 타고 다닐 순 없잖아. 3년 차엔 강남 오피스텔 전세를 얻었어요. 보증금 3억, 부모님께 1억 빌렸죠. 나도 강남에서 살아야지. 윤 씨는 입사 10년 동안 중고차 소나타를 탔습니다. 집은 구로구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5년 차에 경기도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친구들 결혼식 할 때마다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윤 씨는 매달 월급의 50%를 저축했습니다. 보너스도 전액 투자했어요. 지금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10년만 참자. 10년이 지났습니다. 강 씨는 차 할부금, 보험료 유지비로 매달 100만 원을 썼고 전세대출 이자로 70만 원을 냈습니다. 10년간 약 2억 원이 그냥 증발한 겁니다. 통장엔 3천만 원이 있었어요. 윤 씨는 어땠을까요? 모아둔 돈과 주식 수익으로 4억이 됐습니다. 그걸로 경기도에 아파트를 샀어요. 3년 뒤 그 아파트 가격이 6억이 됐죠. 지금 윤 씨는 서울에 집을 사고 제네시스도 현금으로 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20대에 라면을 먹은 사람이 30대에 한우를 먹고 20대에 한우를 먹은 사람이 30대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페이팔을 창업할 때 사무실에서 잤다고 합니다. 샤워는 YMCA에서 했고요. 지금은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창업 초기에 문짝으로 책상을 만들어 썼어요. 책상 살 돈도 아꼈죠. 지금은 2천억 달러 자산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는 그 불편함, 그게 10년 후 자유를 만듭니다. 마지막 5번째, 수입원의 개수가 다릅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100만 장자들의 평균 수입원 개수는 7개라고 합니다. 반면 일반인의 88%는 단 하나의 수입원, 즉 월급에만 의존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죠. IT 회사 다니는 제 후배 이야기입니다. 연봉 5천만 원 받는 평범한 개발자였어요. 5년 전부터 이 친구가 한 일들입니다. 본업, IT 회사 개발자로 월 350만 원. 유튜브, 코딩 강의 채널을 시작해서 현재 월 200만 원. 전자책, 개발자 커리어 가이드를 출판해서 월 50만 원. 주식 배당, 꾸준히 모은 배당주로 월 80만 원. 블로그 광고, 기술 블로그 애드센스로 월 30만 원. 온라인 강의 인프런에 강의를 업로드해서 월 150만 원. 컨설팅, 주말 프리랜서 컨설팅으로 월 100만 원. 지금 이 친구의 월 수입은 약 960만 원입니다. 연봉으로 치면 1억 1천만 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만약 회사를 잃어도 나머지 6개의 수입원이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600만 원 들어와요. 이게 진짜 안정성이에요. 반면 같은 회사 동기는 어떨까요? 연봉 5천만 원 하나에 모든 걸 의존합니다. 회사가 구조조정하면 끝입니다. 영원히 되는 거죠. 워런 버핏의 말이 생각나네요.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하지 마라. 투자해서 두 번째 수입원을 만들어라. 또 다른 예시, 30대 주부 박 씨의 경우입니다. 남편 월급 400만 원. 본인 파트타임 150만 원, 부동산 월세 100만 원, 블로그 협찬 80만 원, 중고거래 재판매 50만 원, 주식 배당 30만 원, 총 810만 원입니다. 나는 전문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 처음부터 7개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추가하세요. 1단계, 본업 월급. 2단계, 저축으로 주식 배당 만들기. 월 10만 원이라도. 3단계, 블로그나 유튜브 시작. 월 5만 원이라도. 4단계, 전자책이나 클래스 판매. 5단계, 부동산 투자 시작. 5년이면 충분히 3에서 4개의 수입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5가지 결정적 차이를 봤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돈을 벌 때 소비 대 자산. 둘째, 아침에 30분 더 자기 대 30분 일찍 일어나 공부하기. 셋째, 돈을 벌 때 시간 팔기 대 시스템 만들기. 넷째, 유혹 앞에서 지금 사기 대 나중을 위해 참기. 5째, 수입원, 하나에 의존 대 여러 개 만들기.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김 씨와 박 씨는 같은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달랐던 건 매일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은 10년 후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기, 월급의 10% 투자하기, 부업 구상하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선택이 10년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수입원이 몇 개인가요?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 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인이 월 100만 원 부수입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 7가지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요.